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어흥범 강사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1-2 개념원리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투스텝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150일 때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를 쌤이 x라고 할게요. 그럼 모든 변의 길이가 x가 될 거고 한 면의 넓이가 x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면이 총 6개 있기 때문에 건널비는 6x제곱 될 거고요. 자, 이 건널비가 150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처럼 식을 적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6과 150을 나눠버리게 되면 자, x의 제곱은 25가 되고 제곱해서 25가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x는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길이는 0보다 크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는 될 수가 없어서 정답은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색깔 칠한 부분부터 구할 건데 여기 보이는 빨간 색깔과 이 파란 색깔을 더하게 되면 결국에 이 밑에 있는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랑 같겠죠. 따라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하게 되면 파이 자, 아래 제곱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총 4가 돼서 파이 아래 제곱 즉 16파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한 걸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제 밑에 쪽에 있는 이 밑면의 넓이 또한 결국에는 이 16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밑에 것도 16파이가 되어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우선 32파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위쪽의 원기둥의 자, 옆넓이랑 아래쪽 원기둥의 옆넓이 이 두 개만 더하면 되겠죠. 자, 위쪽에 있는 원기둥을 내가 전개도로 한번 그리게 되면 옆면이 이처럼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높이가 3이 되고 가로의 길이는 이 밑면 뚜껑에 그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2파이 아래서 4파이가 되잖아요. 둘레의 길이가.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 또한 4파이가 되고요. 따라서 옆넓이는 4파이와 3을 곱한 12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밑에 있는 원기둥은 내가 전개도로 한번 그렸을 때 그 옆면은 지금처럼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높이가 3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가로의 길이는 자, 여기 보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이때는 반지름이 4가 되어서 2파이r 즉 8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가 8파이가 되고 따라서 옆넓이의 값을 구하게 되면 8파이와 3을 곱한 24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2파이와 12파이와 24파이를 모두 더하게 되면 32와 12 더하게 되면 44파이 자, 그리고 44파이와 24파이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68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8인 사각기둥의 부피가 128일 때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그려서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고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한 변의 길이를 쌤이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8이라고 했네요. 자, 이때 부피가 128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를 곱한 게 128 되겠죠. 따라서 8x의 제곱은 128이 되고요. 자,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x의 제곱은 16이 되겠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자, 이 값이 됐는데 이 x라는 게 길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만 됩니다. 따라서 x는 4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사각기둥의 겉넓이를 물어봤으니까 x가 4라면 자, 이 밑에 있는 넓이는 16이 될 거고, 자, 제일 위에 것도 1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4 곱하기 8에서 32가 될 텐데, 이 32의 넓이를 가지는 게 하나, 둘, 셋, 4개 있겠죠. 옆면이 4개 있으니까. 따라서 답은 16 곱하기 2에다가 32 곱하기 4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 곱하기 2는 32, 32 곱하기 4는 128 되어서 정답은 16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기둥을 비스듬히 자른 것이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피를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입체 도형과 똑같은 입체 도형을 그려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네, 지금처럼 이게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고,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아서 여기는 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10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의 원 기둥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파이 r의 제곱. 자, 이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 4파이죠. 여기다가 높이를 곱하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부피를 절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이 값에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자, 2 이렇게 약분하시면 32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름의 길이가 10인 반원과 직각 삼각형 ABC를 붙여넣은 평면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이 입체 도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겉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전개도를 통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여기 보이는 직사각형부터 구하도록 할게요. 자, 이 빨간 색깔의 넓이는 높이가 5이고 가로가 여기는 8이고 6인데 이 길이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 길이가 결국에 내가 입체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 길이랑 만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길이를 먼저 구하게 되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반원의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자, 2파이 r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5파이가 되고,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는 5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자, 가로의 길이가 8 더하기 6 더하기 5파이니까 14 더하기 5파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높이 5를 곱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겠습니다. 자, 가로가 8이고 세로가 6인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죠. 따라서 자, 이거 약분하게 되면 4, 6은 24. 자, 이 넓이가 24가 되겠죠. 24가 2개 있기 때문에 2개 더하게 되면 48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반원의 넓이를 2개를 더했을 때 자,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의 넓이를 하나 구하면 되겠죠. 자, 원 그렸고 반지름이 5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파이 r을 제곱해서 25파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세 개를 모두 더하게 되면 정답이 되는데, 자, 5를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70 더하기 25파이가 되고, 자, 70과 48 더하게 되면 118. 자, 118에다가 25파이랑 25파이 더하게 되면 50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18 더하기 50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부피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우리가 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옆에다가 입체 도형을 그려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을 그리게 되면 네,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 자, 밑넓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다가 자, 높이만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밑넓이부터 구하게 되면 밑넓이는 직각 삼각형 하나랑 반 원의 넓이를 하나 더한 거기 때문에 자, 요 길이가 6이라서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 되고요. 반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5이기 때문에 자, 2분의 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밑넓이를 구할 수 있고, 자, 여기에다가 높이인 5를 곱하게 되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4, 6은 24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2분의 25파이가 되죠. 자, 그리고 5를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120 더하기 2분의 125파이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차례로 구하게 되면 자, 우선은 자, 위쪽에 있는 이 부분부터 건널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여기 보이는 부채꼴 있죠. 이 큰 부채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을 뺀 거겠죠. 따라서 자, 지금 이 큰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이 전체 큰 부채꼴 넓이가 파이 r의 제곱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인 120을 이렇게 한 게 되겠죠. 자, 이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약분하시게 되면 12파이가 나오네요. 자, 12파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을 빼야겠죠. 이 작은 부채꼴을 빼게 되면 얘는 파이 r의 제곱. 자, 반지름이 여기 3이니까 자, 9가 되고 360분의 120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약분하시면 3분의 1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3이기 때문에 자, 이 값은 3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색깔칠한 이 빨간색 부분의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9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위에도 9파이, 당연히 아래쪽도 자, 기둥이기 때문에 9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두 개 더했을 때 18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직사각형이죠. 자, 가로의 길이가 3이 되고, 자, 세로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 해서 30이 되는데, 이 30이 하나, 두 개 있죠. 따라서 곱하기 2 하게 되면 자, 6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두 개까지 다 구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오목한 부분과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볼록한 부분을 자,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 지워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안쪽으로 이 들어간 이 부분의 건넓이 같은 경우에는 자, 얘를 펼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가 10이고요. 자, 그 다음 이 가로의 길이는 이 작은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랑 똑같겠죠. 자,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하시고 약분하시면 2파이가 되어서 자, 이 가로의 길이가 2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넓이는 20파이가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으로 이 볼록한 부분의 넓이를 자, 구하게 되면 이렇게 펼쳤을 때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높이가 10이 되고요. 자, 이 가로가 여기 보이는 요 호의 길이랑 똑같게 되겠죠. 따라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자, 이렇게 식이 나올 수가 있고, 약분하게 되면 3, 약분하게 되면 2가 되어서 4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넓이는 40파이가 되고, 이 색깔칠한 부분을 다 더하게 되면 40파이, 18파이, 20파이, 78파이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60이 있으니까 플러스 60을 했을 때 이 값이 건널비가 되어서 일단 정답은
3번 혹은 4번이 되겠네요. 이 입체 도형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자, 이 밑넓이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큰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을 하면 되고요. 작은 부채꼴은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마찬가지로 360도분의 중심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3분의 1이고 36을 3분의 1에 곱했으니까 자, 12파이가 되고요. 자, 여기는 약분되게 되면 자, 3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9파이가 되는데 이 높이가 10이기 때문에 곱하기 10만 하게 되면 부피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부피는 90파이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건널비가 39파이일 때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모선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빨간 색깔 선분 있죠? 이 선분을 모선이라고 하고요. 자, 얘를 전기도를 그려서 나타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원이 하나 있고 이 원의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자, 둘레의 길이는 6파이가 되겠죠. 2파이 r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호의 길이 또한 6파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모선의 길이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9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건널비가 39파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게 39파이가 돼야겠죠. 따라서 이 값은 3x파이고요. 여기는 9파이니까 3x파이와 9파이를 더하게 되면 39파이. 따라서 3x파이는 이 9파이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자, 30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216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이 있는데 이 나무 토막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에 중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나무 토막 중에서 작은 것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작은 나무 토막은 여기 보이는 이 삼연체가 되겠죠. 자,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빨간 색깔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게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정육면체의 부피가 216이라고 했으니까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쌤이 x라고 하게 되면 자, 부피는 x를 3번 곱한 x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 x의 세제곱이 216이라고 했고요. 자, 216은 자, 6을 3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x는 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삼연체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이 변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6이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절반인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길이 또한 3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길이 또한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수직이니까 위쪽에 있는 이 면을 밑면으로 잡는다면 높이가 이 길이 되겠죠. 근데 이 길이도 나와 있네요. 어차피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위에 밑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가로 곱하기 세로 3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3인데 자, 우리가 이런 삼연체 뿔 부피를 구할 때는 곱하기 3분의 1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 값을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약분하시고 자, 여기는 2분의 9가 나오니까 정답이
2분의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8cm인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선분 AE, 선분 EF, 선분 AF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물어보았네요. 자, 한번 접어서 생긴 입체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부피를 구하게 되면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왜냐면 뿔에 대한 부피니까.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 곱하기, 자,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9가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가 18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자, 이렇게 약분하시고 또 약분해서, 자, 9 곱하기 9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43, 즉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될까봐 이렇게 두 개를 그렸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자, 쌤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이 종이를 이대로 접어서 한번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를 선분 AC, 선분 BC를 각각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의 비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선분 AC를 회전축으로 하는 그 입체도형을 그리게 되면, 자, 지금처럼 되겠죠. 네,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요. 이 부피는, 자, 밑넓이가 파이 R의 제곱, 자, R이 6이니까 36이 되겠죠. 제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자, 정리하게 되면, 자, 96파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우고 이번에는 선분 BC를 중심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분 BC가 회전축이라면, 자, 돌렸을 때 생기는 도형은, 네,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 자, 여기 오른쪽이 밑넓이가 되고요. 자, 이 선분 BC가 높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도 원뿔이기 때문에 원뿔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 자, 3분의 1하고요. 밑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6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 6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은, 자, 이렇게 약분하시면, 자, 2 곱하기 64니까 128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그 부피의 비는 96파이 대 128파이가 되고, 자, 파이 지워지고요. 이 두 개를 32로 나누게 되면 3대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있는데, 자, 사각형 A, B, C, D를 Y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한번 직접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고, 자, 이 그림에서 이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쪽에는 원기둥 보이죠? 이 원기둥에서 안쪽에 있는 원기둥을 빼고요. 자, 위쪽은 원뿔대가 있는데 이 원뿔대에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원기둥을 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원기둥과 위쪽에 있는 원뿔대를, 자, 구분 지어서, 자, 그림을 직접 그린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우선, 자, 이 아래 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뺀 것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큰 원기둥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보이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똑같죠. 따라서 2가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 A까지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1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자, 4에서 2를 뺀 거니까, 자, 길이가 3이 되겠죠. 따라서 큰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파이 r 제곱 4파이에다가 높이 3을 곱한 게 되고요. 작은 이 원기둥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파이 r 제곱, 자, 파이에다가 높이 3을 곱한 게 되므로, 자, 두 개를 빼게 되면 12파이에서 3파이 빼니까 9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입체 도형의, 자, 부피는 9파이가 되겠습니다. 돌렸을 때 회전체 부피.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원뿔대에서 원기둥의 부피를 뺀 거 구할 텐데, 자, 우선은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원뿔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연장선을 그어서 원뿔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 길이를 표시할 텐데, 우선, 자,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이 밑에 있는 것과 동일하겠죠. 2가 되고, 여기서부터 요 길이는 1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1이고요. 자, 우선은 이 높이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5에서 4를 뺀 거니까 1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안 나와 있죠.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C와 D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C와 D를 보면 이렇게 연장선을 쭉 그었을 때,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길인데, 자, 보면요. 한 칸이 감소하면 한 칸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칸이 감소하면 한 칸이 증가가 되어야 돼서 이 길이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도 마찬가지 1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1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원뿔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한 다음에, 자,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높이가 2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우선 이 안쪽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빼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파이에다가 높이 1, 그냥 파이를 뺀 거죠.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작은 원뿔의 부피도 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빼기 3분의 1 한 다음에, 자, 이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높이가 1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3분의 8파이에서 파이를 빼고 또 3분의 2 파이를 빼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4파이가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이 3분의 4파이와 9파이를 더한 3분의 31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 회전체를 구하기 전에 여기 보이는 이 수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빨간 색깔 길이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을 밑변으로 보게 되면 6이 높이가 되겠죠. 따라서 8 곱하기 6,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내가 10을 밑변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 높이를 h라고 할게요. 자, 10 곱하기 h랑 똑같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h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약분하시고, 자, 이게 48이고요. 자, 얘가 10h니까 h는 10분의 48. 분모 분자를 2로 나누게 되면 5분의 2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h가 5분의 24가 되고, 자, 여기 회전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처럼 회전체가 나올 수가 있고, 자, 위에 원뿔, 아래에 원뿔이 있죠. 자, 위에 원뿔의 높이를 쌤이 a라고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원뿔을 쌤이 b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10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위에 원뿔부터 부피를 구하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자, 밑넓이는, 자, 여기 보이는 이 h가 반지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인데 r이 5분의 24 되겠죠. 따라서 5분의 24의 제곱 이렇게 하시고, 자, 높이가 a죠. 자, 이 값에다가, 자, 뭘 더하죠? 밑에 있는 원뿔의 부피를 더해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3분의 1 곱하기, 자, 밑넓이가 똑같이 파이 곱하기 5분의 24의 제곱이 되고,
자, 이때 높이는 b가 되죠. 자, 근데 이 값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자, 이 부분이 똑같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하고 파이 곱하기 5분의 24의 제곱 여기다가 자, 1로 묶게 되면 a랑 b만 남겠죠. 따라서 가로치고 a 더하기 b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 a 더하기 b가 이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죠. 따라서 자, 여기 10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자, 3분의 1 곱하기 자, 5분의 24의 제곱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곱하기 25분의 576이 되고요. 여기다가 10을 곱한 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192가 되고 자, 5로 약분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5, 20, 5, 5, 25 따라서 정답은 5분의 192에다가 2 곱하게 되면 384고 여기에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정답은 5분의 384 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이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회전체를 직접 그려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3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3이 되겠네요. 자, 위에는 원뿔이고 가운데는 원기둥 자, 제일 아래쪽은 반구가 되겠죠. 자, 위에 원뿔부터 건널비를 구할 텐데 자, 전개도를 한번 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여기 요 길이가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반지름이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6파이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호의 길이도 6파이가 되고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15파이가 되고요. 자, 여기 밑에 거는 더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밑에 거는 건널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넓이 더하시면 안 되고 여기 이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6파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 가로의 길이도 6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보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30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도 이 원의 넓이는 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래쪽에 있는 반구의 건널비를 구하면 되는데 구의 건널비가 4파이 아래 제곱이죠. 자, 그러면 반구는 그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원은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이를. 자, 따라서 이 4파이 아래 제곱은 R이 3이기 때문에 자, 9 곱하기 4 하게 되면 36파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18파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15파이, 30파이, 18파이를 더한 63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뿔을 꼭지점 O를 중심으로 해서 세 바퀴를 굴렸더니 처음의 위치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은 자, 원이 되겠죠. 이 둘레의 길이가 8파이가 될 것이고 얘를 세 바퀴 굴렸더니 처음에 위치에 왔다는 것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8파이의 3배인 24파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보이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쌤이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R은 24파이가 되고 자, 이게 약분하시면 R은 1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원뿔의 건널비를 자, 전개도를 통해서 그리게 되면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같아서 8파이가 되죠. 따라서 위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파이. 자, 그리고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16파이가 되겠죠. 자,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여기는 48파이고 16파이니까 자, 정답은 64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방구의 건널비가 48파이일 때 이 방구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방구의 반지름을 쌤이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의 제곱이죠. 근데 방구의 이쪽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의 건널비는 여기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방구의 건널비고, 이 값이 48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파이 다 지워줄게요. 자, 그럼 뭐가 남냐면 2R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이 48이니까 3R의 제곱은 48, R의 제곱은 16이 되어서 자, R은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는 안 됩니다. 길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반구의 부피는, 원래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반구는 여기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인데, 이 4를 3번 곱하게 되면 64가 되겠죠. 자, 따라서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2가 되고요. 자, 2 곱하기 64는 128이니까 3분의 128 파이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80도만큼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360도가 아니라 180도만큼 회전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리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큰 방구 안에 작은 방구가 이렇게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회전체의 부피는 큰 방구에서 이 작은 방구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큰 방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이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자, 6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작은 방구의 반지름을 구하게 되면 3이 됩니다. 구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 자, 얘가 구의 부피인데 여기다가 2분의 1만 곱하게 되면 방구의 부피가 되고요. 자, 여기서 작은 방구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자,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줘야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값은 자, 여기 2 약분 되고요. 자, 또 여기 6의 3승이 216인데 자, 3으로 약분하게 되면 72가 되죠. 따라서 2 곱하기 72 하게 되면 144파이가 되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약분하시면 2. 자, 이 3의 세제곱은 27인데 자, 이렇게 약분하시면 9. 따라서 18파이가 되겠네요. 즉 144파이에서 18파이를 뺀 126파이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48파이인 옹기종 모양의 통 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 3개가 꼭 맞게 들어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구 한 개의 부피랑 빈 공간의 부피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반지름을 먼저 구할 텐데 자, 이 반지름을 쌤이 R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R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자, 이 R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6R이 되겠죠. 따라서 이 원기둥의 부피가 48파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를 구하게 되면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높이인 6R을 곱하면 되겠죠. 자, 밑넓이가 파이 R의 제곱, 높이가 6R이니까 그럼 이 값이 48파이가 되고, 자,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8이고요. 또 파이 약분하게 되면 사라지고, 그럼 아래 세제곱이 8 나와서 자, 반지름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 한 개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니까 자, 2를 3번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3분의 4 파이에다가 8을 곱한 것과 같으므로 답은 3분의 32파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빈 공간의 부피는 전체 원기둥의 부피에서 구 3개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전체 부피가 48파이고, 자, 여기에 구 한 개의 부피가 3분의 32파이니까 3개는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3 곱하게 되면 32파이가 되고, 자, 정답은 48파이에서 32파이를 뺀 16파이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이 가득 들어있는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공이 3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공 3개를 모두 뺐을 때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여기 안에 물의 부피는 전체 원기둥의 부피에서 구 3개의 부피를 뺀 게 되겠죠.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의 제곱, 밑넓이에다가 높이 15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구 하나짜리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게 총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을 구하게 되면 432파이가 나오는데 공을 이 3개를 빼버리면 자, 물의 높이가 한 이쯤으로 줄어들겠죠. 하지만 물의 부피는 자,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의 높이를 쌤이 h라고 하게 되면 이 물의 부피가 432파이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원기둥, 이 물의 높이를 이용한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높이 h를 곱한 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432파이가 되고요. 자, 파이가 이렇게 지워지고 자, 36h가 432가 되고 432를 36으로 나누게 되면 이 h는 1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방구와 원뿔이 꼭 맞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원뿔, 방구, 원기둥의 부피를 각각 V1, V2, V3라고 할 때 자,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쌤이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 자, 이 작은 원뿔의 부피랑 이 방구의 부피랑 이 원기둥의 부피가 자, 이렇게 꼭 맞게 들어있을 때는 그 부피의 비가 항상 1대 2대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V3가 3이 되고 V1이 1, V2가 2가 되기 때문에 자, 정답은 바로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실제로 한번 이 1대 2대 3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원뿔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반지름을 쌤이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높이 h를 곱하게 되겠죠. 근데 이 h가 결과적으로 방구의 반지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높이 또한 R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다가 R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이 원뿔의 부피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방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에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자, 밑넓이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높이 R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을 구하게 되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의 세제곱, 방구의 부피는 3분의 2 파이 r의 세제곱,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의 세제곱이 되면서 이 비율값이 항상 1대 2대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자, V3는 파이 r의 세제곱이고요. 자, V1과 V2 더하게 되면 이 두 개 더한 거니까 똑같이 파이 r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시면 정답은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